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9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과 의의, 셋째,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2020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했는데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의 개념과 특성입니다. 자원봉사라는 볼런타리즘, 의지, 즉 will과 욕망, 디자이어를 나타내는 라틴어 볼런타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원봉사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활동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활동에 근거하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서 어떤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또 외부 압력 이런 데 대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자신이 선택한 자발복지기관을 통하여 활동하고 창조하고 실험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자유와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다, 볼런티어다, 이렇게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서와 카스는 어떤 개인 자신이 어떤 선택한 자발복지기관을 통해 가지고 활동하고 또 창조하고 실험하고 또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최대의 자유하고 민주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영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접적인 보상 없이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유스러운 선택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머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정신으로 알려진 일련의 가치 지향과 자발적 구조 또는 조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현된다. 즉 자원봉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현재까지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이제 언급되어 왔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라는 용어 외에 자원활동 또 자원복지 등으로 사용되어 있기도 하죠.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며 무엇을 성취하여
인정받고 타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죠. 즉 자원봉사 활동이란 인간 공동의 행복을 지향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 민주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노력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 보수나 지위, 명예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협력 또는 직접 참여하는 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현대사회 복지사전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발성에 기반을 둔 실천행위 그 자체이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상생활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한 점은 어떤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자발성에 기반을 둔 실천행위지만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상활동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사회사업평가사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원봉사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며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의 여러 조직체에 대해서 그 주어진 여러가지 참여활동에 대한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발독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를 민간기관, 또 공공기관, 사회행동,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된 자조집단 등의 무상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급성의 강조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회행동, 자조집단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참고적으로 알아보면 자원봉사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이나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에서는 아주 종합적인 게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또 공익사업 있는 공사조직, 공식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도 인간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타인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회 공동선을 고양시키면서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비공식적인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공식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정신과 또 자발적인 활동, 자발적 조직이란 세 가지 요소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주의와 사회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또 비공식 또는 공식적 그 자원봉사기관에서 계획되고 의도된 실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살펴보면 그 다양한 여러 그 정의의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가치지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책 입안이나 계획 수립, 옹호, 아드보카시, 그 행정 또는 공동 모금과 같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 조직은 구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자조 집단에서부터 공식 조직 또는 관료 조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면은 자원봉사란 자원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또는 기관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여러 정의 볼 때,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또 공익성, 무보성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원봉사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반대 급부 없이 참여하는 복지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당사자에게 인격적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한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인격적 성장을 이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아 실현이 없고 되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어떤 잠재 능력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쵸?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 실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수로 욕구도 있지만은 5단계 자아 실현 욕구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타인에게 또 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거죠. 이런 스스로 일하는 자주적이고 무보수로 일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체험하게 된다 이거죠. 또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발성과 자주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거 누가 강압을 하거나 누가 시켜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자발적으로 어디까지나 자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사회 연대 의식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자발적인 참여를 하니까 상당히 어떤 성숙된 시민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발성이나 자주성이란 자원봉사가 자신의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지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영향 등 타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순수한 의미에서의 봉사활동이라는 무보성이 특징이 있다. 그렇죠. 어떤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비영리적 행위로서 금전적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최근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따른 교통비, 식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경비는 주는 게 자원봉사자의 어떤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 이타성을 기초로 둔다.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타성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회성을 특성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성을 특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성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공통성을 가졌다고 의식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은 자기 발전과 성숙에 기반한 사회성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공동체 의식을 높이며 그러한 생활을 실현한 장입니다. 공동체성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 주인의식,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그러한 생활을 실현한 장이다. 다음 일곱째, 자발성의 바탕을 두는 행위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복지 향상과 관련되어야 된다.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자신의 이익이나 어느 특정 종교의 확장,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특권을 지지하는 활동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발성에 바탕둔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복지 향상과 관계된다. 그렇죠. 여덟 번째로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이런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그것은 민주주의 철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개척성과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서는 모두가 공동체 건설에 헌신해야 한다는 개척자적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이례적이고 우연한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활동 자체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단절되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과 의의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적 욕구를 가진 측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측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현대사회에 필요하게 된 배경을
공급자적 측면과 수요자적 측면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급자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그 여가 시간이 증대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여가 활동은 아니지만은 여가 시간이 증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둘째로 타인과의 교류나 경험에 의한 심리적 충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대 산업사회의 진행에 따른 소외감이나 주체성의 상실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서 사람들 간의 교류나 경험에 의한 심리적 충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심각한 사회 문제의 등장으로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집니다. 노인, 자살, 장애인, 청소년 등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잘 살고 소득도 높고 이래서 그런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또 산업 고도화에 따른 어떤 장애라든가 또 가족 해체, 또 자살, 빈곤, 양극화, 청소년 비행, 노인 문제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이 사회에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그것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같은데 어떤 치안 유지 같은 경우도 어떤 오롯이 다 경찰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방범 활동도 자원봉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높아져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수호자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필요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인적인 욕구가 증대하게 됐다. 그렇죠? 대인적인 욕구는 정서적인 교류, 또 외출 서비스, 식사 서비스, 모욕 서비스 등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대인적 욕구가 증대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식 서비스의 한계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복지 욕구의 증가로 시설의 증대, 복지 전문가의 배치, 경제적 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지만은 이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욕구가 상당히 폭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이런 서비스로는 이게 충당이 안 되졌다.
그래서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거나 공적 서비스와 협력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사랑과 열정을 가진 민간인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일상적인 생활상의 가치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이려는 시민운동이 성숙한다. 이것은 뭐냐? 지역복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통합화와 정상화의 새로운 복지관이 대두되면서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일상적인 생활상의 가치나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시민의식이 성숙하게 됐다. 다음 넷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역시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원초적인 생활의 장인 가정과 지역사회가 해체되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측면 또 수요자 측면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게 된 배경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복지관이 또 대두되는데요. 지역복지, 장애인 복지에서 통합화 정상화의 새로운 복지관으로 인해서 기본적 인권 문제를 일상생활상의 가치나 인식의 문제로 받아들여 바르게 하려는 시민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지역사회 통합화와 정상화의 이념이 지역사회 복지활동의 이념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간성의 또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자원봉사활동이 그것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의 의의인데요.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시키고 촉진시켜야 하는 의의인데요. 이 네 가지 측면은 첫째, 국가 사회적 측면이 나눌 수 있고요. 둘째로 자원봉사자 활용기관의 측면, 셋째, 자원봉사자 측면, 넷째,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사회적 측면입니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공사협력관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즉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포함한 전체 사회의 책임이 존재되어야 됩니다. 즉 제도에 의한 공적인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민간 및 주민 또 자원봉사자와의 협동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봉사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 통합의 촉진에 이바지한다. 사회 통합이다. 이건 뭐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라는 주인의식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제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생생한 지식과 정보 및 규범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계층 간의 간격을 메워준다는 거죠. 이렇게 그 주인의식을 갖는 어떤 그런 시민의식의 팽배한 가운데 그런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여서 사회통합 촉진에 이바지한다. 다음, 유휴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인적 자원을 효과적 이용을 가능하다. 여기서 유휴자원이라는 것 같으면은 이제 쉬고 있는 여성들이나 또 퇴직자, 노인을 이제 활용한다 이거죠. 유휴자원을 해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동원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내지 사회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면 물론 시민 각자에게는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 훈련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는 다목적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어떤 그런 유휴자원 같은 경우,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 데도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휴 자원을 사상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를 함으로써 어떤 그런 공동체 연대 의식도 높이고, 또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그런 훈련과 자아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잠재력 개발도 되지만은 어떤 사회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이제 이루어서 또 연대 의식을 또 갖도록 하고, 또 소중한 또 민주주의도 갖고 와갈 수 있다 이거죠. 서로 만나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의견도 조정함으로써 또 상대방에서 입장을 또 생각 한번 해보고 역지사지로 어떤 개인 어떤 고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사람들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함으로써 또 그런 숭고한 자원봉사 그런 활동을 하고 이타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인에 대한 자아실현 욕구도 되지만은 이 사회적으로도 특히 이 민주국가에서 정말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이 훈련이 될 수 있다. 또 교육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지식만 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사회와 지역사회, 또 힘들고 또 빈곤계통, 이런 어려운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상당히 이타적이고 본인도 어떤 자아실현 욕구도 추구하고 상당히 사회도 발전되고 좋은 일이 되겠죠. 다음에는 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한다. 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나 욕구에 대응함에 있어서 문제나 욕구의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공적 보장과 더불어
민간 자원을 적극 개발 활용함에 따라서 재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행할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적재적소에 바람직한 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활용기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면 기관, 시설의 직원은 과다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 덜 수 있죠. 자원봉사자가 인력으로 오니까 기관 시설은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죠. 자원봉사자가 보조하는 만큼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직원은 보다 긴급한 업무, 전문적, 탁월성을 요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시킨다. 제한된 유급 직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것보다 활동시간 또는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은 유급 직원을 보완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나이, 종교, 사회적 배경, 소득, 교육 차원의 측면에서 유급 직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생각과 더불어 유급 직원의 편견, 선입견 등으로 인해 봉사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낙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넷째,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근린 지역 가까이 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접근이 용이하다. 그렇죠. 대부분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소상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도 높죠. 사실. 활동에 대한.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한 자원봉사자가 그들 이웃에게 교직을 잘 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공적 관계를 있는 것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다섯째로 특정 문제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또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특정 문제라든가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게 금방 단기간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게 된 이런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유급 직원이 현실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집중과 헌신, 개별적 관심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관의 좋은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 사람들은 그들이 일하는 조직에 매우 지지적이어서 돈과 상품을 더 쉽게 기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에 만족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매우 지지적이고 협조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상품을 더 쉽게 기부할 수가 있고 또 그들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주민들을 자원봉사 활동에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모집 보면은 서로 이제 안면가계로 친지들한테 서로 연락해서 같이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좀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이분들이 설명을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더해 자원봉사자는 기관의 이사회 성원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이기 때문에 입법자, 언론인 등과도 자유스럽게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7번째는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게 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산출되는 결과가 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부가적인 기능까지 합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측면입니다. 첫째, 어려운 과업을 완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 가능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 또 자신감,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이 가능하다. 둘째, 집단 경험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의견을 이해 수용하고 힘을 키우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집단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좋은 일에, 이타적인 일에, 또 사회 공동체적인 일에 이렇게 봉사활동에 나서면은 이 집단의 힘이, 시너지가 발휘되고 또 연대감,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혼자 아까 설명했듯이 사고에 갇혔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집단에서 어떤 배우고 의견을 나누고 이해의 폭이 넓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고양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하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전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양보하고 집단 성원들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고양하게 됩니다. 넷째, 이전에 알지 못한 새로운 지식, 기술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가진 기술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자는 많은 레크레이션 가치들을 지니고 있다. 개인적인 그런 안정감을 증진시키면서도 그런 오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권태나 또 단조로움, 또 외로움을 떨쳐버리게 한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 보면은 공적 사회복지를 보완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와서 각종 사회 문제가 급증하자 사회복지 수요자가 기대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과 인력 부족에 따른 복지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 강화한다. 그래서 부족한 공적 민간 복지기관의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공사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적인 시책, 법률, 조례에 따라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행해지며 서비스의 집행에 있어서는 평등성과 계속성을 갖고 지역 주민의 생활의 기본 부분을 지탱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적 시책 없이는 국민의 안전한 건강이나 복지는 확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조치, 개별성이나 창조적 행동의 억제,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등 관료제가 갖는 문제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적인 기관, 특히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료제는 명령, 형식주의, 또 무사안일주의,
뭐 이런 거는 좀 폐단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또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 문제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적절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 산업화의 고도화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나날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또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개인 그 사생활 그 노출 문제, 개인정보 그 유출 문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그 교육을 받고 또, 또 다른 부분에서 종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그 수준력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력을 그 유효 인력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낭비죠. 그래서 이런 그 자원봉사자 그런 제도를 아주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전 자원봉사를 가급적이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다가 배치해 주면은 상당히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제도적 시책과는 달리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에 안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나 복지상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면서 공명하게 행동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운동적 전개도 할 수 있고 또 제도로는 이룰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 저변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복지교육, 또 훈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영역은 매우 다양하죠.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여기서는 아동, 청소년, 또 노인, 장애인 이렇게만 했는데 이것이 뭐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해서 했는데 얘도 뭐 할 없이 수 없지만 많죠 사실. 그 외에도 뭐 활동 영역이 보건의료기관 이런 데서 뭐 정신보건, 지적장애, 뭐 약물 오남용 치료 예방기관, 뭐 요양원, 호스피스, 위기상담, 전화상담 서비스 이런 많죠.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종교기관 이런 데서도 자원봉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대인서비스,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뭐 어린이집, 쉼터, 주거환경 개선, 뭐 이런 게 있죠. 가족상담, 소비자보호, 법률상담, 범죄 및 비행 예방, 노숙자 돕기, 실직자 취업상담, 먹거리 나누기 뭐 이런 거 많죠. 또 환경단체도 있고요. 생태계 보호라든가 쓰레기 문제, 도시환경미화, 뭐 야생동물보호, 유기농산물 생협운동 이런 거. 그 외에 뭐 국립민간단체, 성인취미단체, 예술문화 스포츠단체, 노동조합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정치조직, 정당, 관공서, 청소년단체, 기업재단 및 민간재단, 또 뭐 나아가서 국제기구, 뭐 코이카 같은 국제협력단,
뭐 국제구호 활동 같은 거,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활동 같은 거,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영역이 얼마큼 광범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대상자가 역시 다양하고 또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적인 원조와 예방적 활동, 또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과 일반적인 활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입 방법도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아동은 경제적, 사회적, 건강상의 이유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일상적인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한 상황에 처한 아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내용은 직접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상담이나 또 교육 지원, 여가 선용 지도, 또 사회활동 지도, 사회활동 지도에는 방과 후 지도라든가 타가 등이 있겠습니다. 또 간접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아동시설의 업무보조, 또 요부 아동에 대한 각종 캠페인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청소년이 당면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등 대상자에게 직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심리적 지지, 또 사회적 증진이라든가 생활 안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 지지를 위한 활동으로는 그 청소년에 대한 전화 상담, 또 면접 상담, 집단 상담, 학교 상담, 자원봉사활동, 또 법무부, 검찰청과 관련한 비행 청소년 상담 등의 상담과 소년소녀 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과의 결연 등이 있습니다. 또 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는 컴퓨터나 피아노 등의 기능교실이나 방과 후 청소년 학습지도, 야학 등의 교육지원활동, 산업시찰 및 역사탐방, 농촌활동지도, 각종 서클 활동 등의 사회활동 지원, 음악, 연극, 문화, 캠프 지도, 레크레이션 등의 여가 선용 활동이 있습니다. 생활 안정의 기능에는 직업 훈련, 직업 보도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청소, 식사 준비 및 취사, 세탁, 생필품 구입 등의 생활 및 가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접적 서비스에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행하는 기관이나 대상자가 속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개입 활동입니다. 여기는 시설 지원 활동과 사회 환경 조성 활동이 있습니다. 시설 지원 활동에는 행정적인 업무 보조나 차량 지원 등의 업무 보조 활동과 아동복지시설의 화단 만들기, 보일러 및 전기 수리, 놀이터 정비 등의 시설 정비 활동, 교호시설, 소년원 등의 인민공연 등의 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사회환경 조성 활동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조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계모, 바자회, 청소년 관련 캠페인, 가출 청소년을 위한 아우리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대상자가 있는 장소에 따라 대비를 하면은 노인의 가정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용시설인 노인 전문병원,
또 장기 보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종류 및 내용은 재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방문 봉사,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봉사하는 거 요양해주고, 또 주간보호, 입장한 시설에서 이제 차를 타고 좀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활동을 하고, 또 차를 데워서 집에 오시고, 그리고 단기는 일정 기간에 이제 거기 보호하는 거고, 임종간호 호스피스, 노인 안부 전화 등이 있습니다. 시설 노인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말벗이나 또 상담, 각종 행사 돕기, 취미교육, 청소, 물리치료 보조, 입문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 노인 등의 삶의 보람을 증진시키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노인 대학 운영보조, 문맹노인 학습지도, 노인 자서전 쓰기, 독거노인 모임지도, 체육지도, 취미활동, 그룹지도, 특기개발지도, 노인 관련 출판물 제작,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도시락, 세탁물 배달, 외출 동행, 독거노인, 가정결연, 무위탁노인 가정방문, 노인 건강강좌, 노인 진료, 목욕보조, 임의용보조, 기타 차량 운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일차적인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복지사상 중심을 정상화에 둠으로써 그걸 위한 각종 정책 및 서비스 등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 중심의 시책을 개정해서 시설 보호와 재가 보호를 통합한 지역 케어, 커뮤니티 케어라는 방향으로 시책의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어떤 그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독일 같은 데도 어떤 그 시설 보호보다는 재가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케어하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죠. 그런 방향으로 시책의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이번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죠. 또 수도 많고 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유형으로 가사원조라든가 말벗대기, 외출 동반, 출퇴근 및 등하교 원조, 낭독 및 점역, 이런 시각장애자를 위한 점역, 또 그 수화 통역하는 거, 학습지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활동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 운동의 흐름을 보면은 60년대까지 자원봉사 활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봉사활동은 구례라든가 마을 어떤 공동의 일환이 있지 않습니까? 품앗이, 개, 향약 등으로부터 시작됐고 근대화가 시작될 무렵에는 기독교 사상과 개화 사상이 정비돼서 YMC, YWC, 즉 십자 활동, 농촌 경영인의 분화 노동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쟁 후 외국 원조 기관에 들어오면서 외국에 나가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나타났습니다. 1960년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농촌 봉사활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1979년도 강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원봉사로라는 과목이 개설됐고 그 70년대 후반에 자원봉사활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자원봉사자 모집 훈련 배치 기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88년 또 86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인식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이 양대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우리나라 그 자원봉사의 힘이 굉장히 컸죠. 다음은 자원봉사 지원 조직은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 기업, 언론, 학교 등이 있는데요.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원봉사활동 주무부처는 이제 행정안전부인데요.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사회복지, 그 다음에 복지관 협회에서 예산 지원 및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여성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광산업과 연관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지원조직은 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시군구 차원에서 자원봉사 센터가 설립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으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등이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한국자원봉사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1992년부터 정부는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6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200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한 나라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국민들의 참여율은 그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서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보면 영국이 4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6.3%, 호주가 38% 높죠. 한국은 21.3%, 싱가포르 23.3%, 일본이 27%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문해서 최근 10년치 누적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최근 10년치 누적 평균이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는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참여 실태,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관리 과정은 기획 및 업무 설계를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가서 복지관 이런 데서 배치되면은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은 기획 및 업무 설계를 해야 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집이 됐으면은 교육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되면 배치를 하고, 이분들의 좀, 그런 노하우가 있는, 또 원하는 데로 배치해 주면 좋아하겠죠. 또 실제로 잠시 후에 이제 조사한 결과, 그거를 발표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자기 원하는 데 배치 못했다, 배치 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배치가 되면 그냥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과 승인 등이 연속된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과정을 도입해서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2020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일단 2020년도 자원봉사 실태로서 성별 분표를 보면은 남자 참여율이 34.9%로 나타났고 여자가 33%로 나타났는데 남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2017년에는 여자의 참여율이 24.6, 남자는 18.1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2020년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 분포는 20대 39.2% 높죠. 그리고 60세부터 79세까지가 38.4%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력도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별 소득도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00만원에서 40.3%, 400만원에서 499만원이 32.4%를 차지했습니다. 그 반면에 199만원 이하는 20%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직업별 분포를 보면은 자영업이 36.8에서 학생이 41.1%로 나타나는데 학생 참여율이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학습 과정에 또 자원봉사 이런 게 또 반영되죠. 그런 영향이 많은 것을 보이고 주부 무직 은퇴자는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갤럽조사연구소에서 한 거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청소년 단체에서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교단체, 그 다음에 교육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기타 보건, 의료, 건강 관련 기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보면은 대인 서비스 45.8%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및 여가 지도가 이제 5.3%로 이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인 서비스는 식사, 외출, 또 가사, 청소, 말벗 이런 걸 유행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22.4, 행정비 사무보조가 19.2, 자연환경보전 및 재활용이 12%, 그 다음에 모금이 9.7%, 캠페인 9.4%, 여기서 이제 보건의료 활동이 이제 8.4%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제 19년에서 보건의료 활동이 이제 많이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가 많은 활약을 했죠. 또 국가적, 국제적 행사 지원 활동 13.6%, 그 다음에 뭐 상담도 8.9%,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이제 상담 이런 자원봉사 다 할 수 있겠죠. 재난, 재구호 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여 동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참여 동기를 보면은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다. 52.4%입니다.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78.3%인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자원봉사에 신청 보면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오고 또 남녀 또 노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정보도 교환되고
또 자기들이 또 혼자 또 생각하던 것이 여러 사람과 만나서 생각하기도, 또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상당히 유익하죠. 또 유대도 강화되고 또 자기 발전도 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참여하게 동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또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도와야 한다. 성숙한 시민 64%. 또 직장, 대학, 단체 봉사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62.7%입니다. 물론 이건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 책임으로서가 77.8%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어떤 선진국이 되면서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상당히 어떤 그런 학력 수준과 어떤 민주시민으로서 또 성장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사실. 민주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상당히 고무적이죠. 77.8%.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한다. 74.6%. 또 다양한 경험 79.6%. 종교적 신념 46%. 또 취업, 승진, 진학 등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참여한 경우는 42.5%. 또 나 자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63.7%. 이게 매우 특이한 일이죠. 나 자신을 위로받기 위해서 63.7%.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학습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람직스러운 일, 이타적인 일, 사회 공동체적인 일, 이런 걸 함으로써 자기 존중감도 느끼고, 자기 자아 실현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보람과 만족도 조사 결과 보면은 봉사활동은 즐기며 할 수 있는 활동이다. 90.7%. 개인적 성취감이다. 94.5%. 나의 삶 경험을 넓혀주었다. 90.8%.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88.9%. 내가 필요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89.7%. 그렇죠. 자기가 어떤 중심적 사고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대화도 하고 또 집단에서 느끼고 또 배우고 생각하는 게 많죠. 그래서 자기 혼자 어떤 자기 중심적 사고에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서 다양한 그런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에게 확신감이나 자신감을 또 주었다. 84.4%.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됐다. 이것도 61%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넓어졌다. 79%. 또 봉사활동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95%, 95.2%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여러 또 자원봉사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보호도 있고, 또 도서정리도 있고, 또 아픈 사람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아픈 사람 말벗이라든가 또 바람 씌워주고 또 좀 수발도 좀 들어주고
또 뭐 이런 그 각종 그런 그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휠체어에서 저도 해봤습니다만 뭐 이렇게 바람 좀 씌워드리고 이런 그 요양 가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좀 그립그려서 가서 말벗하고 좋은 얘기 또 뭐 옛날 역사적인 얘기 이런 거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외에 아쉬웠던 점은 기관 단체는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소소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든 말든 뭐 알아주든지 고마워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또 그런 또 자기 만족감도 있고 자아실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봉사는 그 물리적 환경이 쾌적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뭐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연 뭐 환경 정화 이런 것도 가면은 뭐 상당히 그 환경이 좀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다음 활동 경비가 부담되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그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 교통비, 식비 등 기본적 경비를 지급해서 그 자원봉사 그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적합한 곳에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신청서 이런 데서 보고 각을 좀 원하는 적합한 곳에 좀 배치하게 쓰고 또 실제 활동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경우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그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했는데 대면 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원봉사 활동은 그러면 지금 정도 유지될 것이다가 45% 차지했고 줄어들 것이다 29.2% 활성화될 것이다 25.8%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주차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10주차 과제는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9장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